당신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10가지 신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방법이 있다. 거울 속 주름이 아니다. 흰머리가 아니다. 무릎이 시려오는 것도 아니다. 가장 먼저, 가장 조용히 찾아오는 노화의 신호는 바로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 것이다. 꿈을 잃는 순간 삶도 멈춘다. 여러분은 언제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 하고 느끼세요? 보통 거울 속 주름이나 늘어난 흰머리를 볼 때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진짜 신호는 훨씬 더 조용하게, 아주 미묘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신호들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정말 가슴을 팍 찌르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10대 때는 미래가 안개 속이라 막막하고 두렵긴 해도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설렘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내일이 오늘 같고 1년 뒤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측 가능한 삶에 익숙해지죠. 물론 안정감은 편안함을 주지만 바로 이 예측 가능함이 우리 꿈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시간을 버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죠. 지금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한테 가장 소중하지만 또 그래서 가장 쉽게 낭비해버리는 두 가지 자원이 있죠. 바로 시간과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디에서 또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루는 공평하게 딱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죠.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지금 이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의미 없는 스크롤, 멍하니 TV 보기 같은 것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퇴근하고 지쳐서 소파에 누워 무의미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바로 그 시간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간이라는 장부에서는요, 환불이라는 게 절대 없거든요. 오늘 흘려보낸 시간은 내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불평이 습관이 된 겁니다. 혹시 힘들다,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으세요? 물론 힘든 건 사실이죠. 근데요, 불평과 문제 해결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 사람을 보세요. 왼쪽 사람은 그냥 불평만 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반면에 오른쪽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불평은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약 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뭐지? 이렇게요. 이 작은 관점의 변화가 꽉 막힌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요, 당신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대화 내용이라곤 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나 불평뿐인 그런 관계가 있나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기쁨을 자신이 더 완전해졌다는 느낌이라고 정의했대요. 와,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관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한번 당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더 채워지나요? 아니면 더 텅 빈 느낌인가요? 그 대답이 앞으로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우리 머릿속에서 울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 즉 외부 세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강력한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유를 먼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자기 대화는 그냥 혼잣말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매일매일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난 원래 이래, 해봤자 안 될 거야 같은 말들이요. 이건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거는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첫째, 우리가 난 원래 의지가 약해 같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둘째, 그럼 우리 뇌는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죠. 왜냐? 나는 어차피 못할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애초에 시도할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난 무조건 할 수 있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 이 정도의 작은 씨앗이라도 좋습니다. 5번째 신호는 마음의 양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위해서 밥을 챙겨 먹잖아요. 그럼 정신을 위해서는 뭘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본 게 언제인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려고 시도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세상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멈춘다는 건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인물은 결국 썩게 마련이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하루에 딱 20분 독서, 출퇴근길에 새로운 개념 하나 찾아보기, 이런 아주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정신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줄 겁니다. 6번째 신호는 감사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내가 가진 것은 못 보고 늘 없는 것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 돋보기처럼 감사함은 우리 삶에 이미 존재하는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거든요.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죠. 그러면 불만족 때문에 줄줄 새어나가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지금 현재의 삶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딱 3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마신 커피가 참 맛있었다처럼 진짜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는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정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 발목을 잡는 내면의 장벽들이 대체 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7번째 신호는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무언가에 푹 빠졌던 적. 언제였어요? 열정이 꼭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스스로 열정의 불씨에 꺼버리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열정은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손님이 절대 아니에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거, 아주 사소한 흥미거리, 뭐든 좋아요. 일단 가볍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8번째 신호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계획 세워서 뭐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왼쪽 차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오른쪽 차는 그냥 방향 없이 헤매고 있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왼쪽처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거고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오른쪽처럼 그냥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승객이 될 뿐입니다. 계획이라는 게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보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거죠. 9번째 신호.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 물론 누구나 하죠. 근데 문제는 그 후회가 현재의 내 삶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과거를 계속 곱씹느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지금, 여기를 그냥 허비해버리는 거죠. 이 문장처럼요. 과거는 교실이지 거주지가 아니래요. 딱 배울 점만 배우고 나와야 하는 곳이지 거기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신호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바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걸 앗아가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나중에 늙어서 도전했다가 실패한 일보다 그때 한번 해볼걸 하고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을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오래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놈의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본 일, 차마 뱉지 못했던 말, 그냥 놓쳐버린 기회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진짜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죠.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요, 평생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신호를 쭉 살펴봤는데 혹시 마음에 좀 무거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고 어떻게 다시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좀 불편하셨나요? 찔리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신호거든요.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해요. 불편하다는 건 내 안에 이대로는 안 되는데 하는 변화의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되찾는데 무슨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도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숫자 1처럼 단 하나의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딱 30분만 스마트폰 내려놓고 책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발장에 처박아뒀던 운동화 끈을 묶고 딱 10분만 동네를 걸어보는 거죠. 그 작디 작은 시작 하나가 낭비되는 삶과 충만한 삶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봤던 이 문장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노화는 내 가슴 속에서 꿈이 사라지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은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로 이 책을 채워 나갈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꿈은 불확실성에서 자란다. 어쩌면 나는 이것도 될 수 있어. 아직 이것을 해볼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의 여백이 있을 때 꿈은 피어난다. 그런데 삶이 안정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 그 여백을 지워버린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무슨,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는 말들로 스스로의 가능성에 선을 긋는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기 시작한다. 꿈꾸지 않는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낭비다.